네,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3.01포인트, 1.46% 상승하면서 2,300선이 하루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3포인트, 1.3% 상승하면서 802.95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76억 원을, 기관은 487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07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206억 원, 기관이 89억 원을 각각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1,04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LG화학이 1%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은 2%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가 3% 올랐습니다. 그 밖에 또 금융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주가 4%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이버 등은 각각 2%에서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전업종이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 섹터가 3% 올랐고요. 뒤이어서 철강, 금속, 또 운수창고 등 경기 민감 섹터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카카오게임즈가 2% 올랐고요.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등이 각각 3%에서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CJ ENM, 휴젤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떨어지면서 1,133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미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미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컸던 모습인데 그래도 간밤 새벽 뉴욕 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블루 웨이브를 점치는 시각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다행스럽게 어제는 이제 미국장이나 한국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제든 지금 10월 한 달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제 11월을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을 놓고 보면은 한국장은 이제 마이너스 2%대, 네. 뭐 코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한 6% 빠졌죠. 예. 미국도 마이너스 한 2%도 됐는데 지난주를 놓고 보면 한국은 한 4%, 마이너스 4%대, 미국은 마이너스 한 6%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결국은 어제 장의 그 반등 자체는 지난주에 급락한 것에 대한 일종의 회복, 심리가 좀 컸다. 기술적인 반등의 효과가 컸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3개월간 8월 달 이후에 연초에 올랐다가 예. 그러니까 월초에 올랐다가 월 중에 고점을 만들고 월 말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일종의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것들이 계속 네네.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월 출발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가 또 2,300선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800선 회복이 됐고 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모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그런 계속적인 그런 그 희망 고문이 있었던 3개월 동안의 이슈를 잘 돌이켜 보면 예. 세 가지의 큰 이제 그 악재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 물론 이제 내일 돼서 다행히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아직은 네. 변동성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추가 부양책이 사실 7월 말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연말까지 끌고 왔습니다. 언제 이게 해결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이 언제 이게 꺾일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일평균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뭐 백악관에 손을 놓은 듯한 느낌인 예,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 세 가지 악재가 사실 대형 악재들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 자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장 자체를 그냥 계속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준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치사율이 워낙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망자가 적어서 뭔가 재봉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다음 차트를 예.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이게 이제 3, 4월 달하고 네. 전장이죠. 3, 4월 달하고 지금 9월 달, 10월 달 들어와서의 그런
코로나 확진자하고 사망자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확진자 수는 더 많은데 확진자당 사망자의 그 수준 자체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책의 짙은 색이 3, 4월 달이고 지금 옅은 색이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걱정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지금 걸려서 이제 저런 상황이 나는데 지금 빠르게 지금 중환자실들이 차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의 이슈지 과연 이걸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의 걱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 자체로는 다행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계속 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간밤 미국 쪽에서는 이제 ISM 그 제조업 PMI가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국내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수출 자체가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펀더멘탈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주말 어제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주말 동안 나왔던 게 한국 이제 10월 달 수출 지표입니다. 헤드라인 숫자는 마이너스 한 3%대로 감소한 걸로 보지만 조업 일수를 감안해서 일평균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5.6% 좌측 우측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정말 그 6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올려서 이제 1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다행스러운 거고요. 예. 15개 품목 중에 한국의 이제 주력 품목 중에 한 7개 품목이 10%대 이상의 급등세, 성장세를 네네.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에 보면 수출 지표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글로벌 증시는 호재로도 인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면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서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수출이 완전히 죽다 보다 보니까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을 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결국은 한국도 이와 이제 같은 유사한 상태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공장 생산 가동 라인 자체가 지금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통제가 잘 된다는 게 네. 공장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못 되는 다른 나라의 그러한 그 공급 부족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그 수출 품목을 좀 보니까 그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의료 장비 이런 쪽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수혜 품목 위주인데 이러면 이게 일시적으로도 증가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6월 달까지는 그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7, 8, 9, 3분기에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역전이 되는데요. 중국 그 차트를 5번 차트를 예. 한번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면 중국 수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붉은색이 컴퓨터고 파란색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마스크 관련된 섬유나 의료 장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수혜 품목들이죠.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회복이 되다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짙은 회색이 이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상품들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그 수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일시적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된 상태에서 통제가 잘 되는 국가의 제조업 국가들은 상대가 꽤 오랫동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 대선과 관련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대선을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 1.6%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표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는 증시가 조금 상승이 이미 나타났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눈치 보기 양상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지난주에 하락에 대한 이런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컸었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대형 기술주들은 조금 여전히 조금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산업재 섹터에 대한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자면 어제 급락했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조금 어제와 비슷한 모습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재나 이제 금융주, 에너지 섹터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이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조 바이든 이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각 후보자별로의 이런 선호도에 대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달리 있으니까 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차장님 오일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시장 전체적인 모습이 어제 조금 상승이 일어났지만 오늘도 아침 시작은 분명히 조금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하지만 관망세가 점점 짙어지면서 장후반에는 좀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해서 상존한다라는 이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방망이를 좀 작게 지니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앤 홀딩이 아니라 조금 눈치 보기를 우리 고객님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2299.35포인트로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0.3%가량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805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에서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7%가량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57,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7,6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2% 반등을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69만 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공반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넘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85,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CGN입니다. 2%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1,000원이죠. HLB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 오늘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또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CJ ENN 카카오게임즈도 역시 1% 내외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앞서서 중국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의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왜 이 중국 수출을 살펴보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 증시가 계속 좀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사실은 그게 이미 그 미국에 있는 중국
그 상장 주식들, 그러니까 중국 ADR들, 네. 이 미국에서 나스닥 대형 기술주가 제일 좋다고 보통도 알고 계시지만 그네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중국의 미국에 돼 있는 상장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상당히 영리하고 스마트해서 결국은 중국의 이러한 빠른 회복, 그다음에 지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들을 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찌 보면 많이 이미 주가에 프라이싱이 좀 돼 있는 네. 그렇게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시장 자체가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예. 있는 것이 잘 보시면 연초 이후에 별로 덜 빠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는 중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증시 흐름 자체는 좀 견조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실적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발표한 미국 그 실적 시즌 보면은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 보면은 실적이 다 예상치보다 좋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고 좀 예. 아쉬운,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제 차트가 요 전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분기 때 그 미국의 그러한 그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중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가 지금 3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익 기준으로는 86%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예. 매출 기준으로도 74%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정도 높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분기는 재미를 봤었는데 3분기는 이제 그것이 별로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 주셨던 지난 목요일 날 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차트 아까 열어봐 주신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 중에 구글을 제외하고 나면 구글만 실적 발표에 저 메뉴에 있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 이렇게 쭉 올랐고 나머지들은 이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근데 실적들은 다 호실적이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진 측면에서 이런 측면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은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진 그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그 대형 기술주 우리가 잘 아는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다 어느 정도 성장성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작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 봐 주시면 이미 9월 초부터 이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애플이 그러니까 소위 주식 분할을 해서 첫 상장됐던 날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소위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구글이 그나마 유지되는 이유는 저 중에서 제일 못 오른 측면에서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긍정적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워낙 주가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뉴스에 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제 효과들이 9월, 10월 달에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그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익 증가 자체는 나쁘지 예. 않은데 그거보다 너무 급하게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이건 지난주에도 본 건데 결국은 성장주를 가치주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위에 검정색 선이 주가의 상대 성과입니다. 네. 워낙 많이 올랐죠. 아. 근데 밑에 보시면 이익의 증가 속도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벌어집니다. 이익 증가 속도도 같이 기울기가 좀 가팔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익이 웬만큼 올라가갖고는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거는 네. 분명히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기술주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제 제가 그 기술주에 대해서 조심하자고 말씀드린 것들이 예. 인플레이션에 기반해서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들이 성장주한테 안 좋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한테 특히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10번 차트를 열어봐 예. 주시면 미국의 3년물 국채 금리를 역으로 이제
열어놓은 차트인데요. 지금 보라색이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입니다.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저기 노란색은 지금 QQQ라고 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 가파르게 그 대형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100이 올랐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주한테는 악재다. 대형 기술주, 성장주한테는 악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기술주, 특히 미국 쪽에서 뭐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익 실현을 하셔서 예.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사실은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맞아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강력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시그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시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예. 대선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그렇게 색깔이 많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금 가격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온수당 2,000불 넘어설고 뭐 3,000불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2,000불 가까이 가면서 우리 또 금 가격은 좀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금이 이제 온수당 2,000불 넘었다가 지금 이제 1,9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상당히 좀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 빠질 때 금 가격은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네. 같이 빠지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서 저도 약간 당황했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원인이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이제 좀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금 수요 자체가 좀 3분기에 많이 줄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 중에 없어진 게 네. 이제 하늘색, 그러니까 연두색이 보면 중앙은행들이 사는 걸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센트럴뱅크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선이 금 ETF에서 네. 사들이는 것들이 좀 줄었다는 거. 요 두 가지가 결국은 금 수요 자체가 3분기에 떨어지면서 예. 사실은 3분기에 이런 변동성이 금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거를 일정 부분 좀 막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왜 금 수요가 떨어진 거고 ETF도 지금 떨어졌고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번에 최대 이제 이슈다. 그래도 이제 네. 그러니까 그 ETF 관련된 금 수요는 그래도 줄긴 했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중앙은행이 빠진 거는 전체적인 중앙은행이 다 판 게 아니라 예. 특정 국가들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그러니까 금 순매수 순매도를 이제 계산한 겁니다. 네. 보시면은 2010년도에 한 번 마이너스가 있었고 2020년 와서 3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보시면 주로 터키, 우즈벡, 그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위험 지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신호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떨지 국내 증시 상황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바로 미 대선입니다. 이제 정말 현재 시간으로 3일이면 이제 치러지게 되고 이제 결과도 곧 나오게 될 텐데 미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시에서는 안 좋은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었고요. 지난 10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11월 첫 거래일 어제 국내 증시 출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가 2,300선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8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새벽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까지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저금리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되고 위험자산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0.68% 오름세로 2,315.81포인트,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810선까지 회복이 됐네요. 810.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8%에서 지금 0.6%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57,900원, 8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일제히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LG화학까지도 일제히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화학조름도 좋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2% 강세로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너나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많이 올랐던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0.7%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모두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 86,300원 그리고 268,700원. 26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67,700원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CJ, ENM, 제넥신까지도 일제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7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38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 31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억 원가량. 다시 기관 좀 매도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좀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억 원, 2억 원 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60전 떨어진 1,13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은행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터키와 우즈벡에서의 그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들 국가에서 유독 그 금 수요가 떨어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나라의 지금 국간이 특히 네. 외환 보유고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터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지금 원유 수출국인데 네. 유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터키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상당히 좀 안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경제 제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터키와 러시아의 그 환율을 한번 보시면 달러 네. 대비 환율을 보시면 잘 기억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약화된 달러 대비해서도 터키의 환율, 터키 리라나 러시아 루블이 더 약세로 갔다라는 거죠. 지금 예, 보시면 연초 대비 러시아는 마이너스 22%, 네. 그다음에 지금 터키 리라는 마이너스 거의 30% 빠졌습니다. 이걸 3년을 놓고 보면은 터키 리라는 마이너스 한 50%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또 여행지 터키, 예. 또 러시아. 사실 이럴 때 코로나만 아니면 여행 가면 딱 좋은 그러네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시면 터키와 러시아가 과거 한국의 IMF 시대에 워낙 외환 보유고가 줄다 보니까 금모으기 운동했던 거와 유사한 상태로 예. 중앙은행들이 쌓아놨던 금들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거는 놓고 일시적일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대선의 변동성이 만에 하나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뒤로 좀 더 연장이 된다면 금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잘 버티고 있는 저 상황에서도 오히려 금 수요는 중앙은행이 빠진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 ETF 투자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막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유가 지금 수요 자체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서인지 10% 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가 뭐 아직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원유 수요를 다시 짓누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원유 수요가 제일 많은 미국의 그 원유 재고를 나타내는 것이 저 옅은 노란색인데요. 이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네. 저것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간다는 건 재고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 공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조차도 그 재고 수준이 과거에 제일 낮았던 수준까지 못 내려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웬만큼 공급을 줄여가지 않고서는 유가가 바로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브렌트가 지금 40불 밑에 거의 내려와 있고 WTI가 37불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의 그런 낮은 수준이 이 코로나 재확산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경합주에서는 그 지지율 격차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때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다가 좀 줄어들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사실은 그 미국 대선판에 대한 해석 자체는 정치 전문가들의 영역이라서 제가 섣불리 누가 이긴다, 어떻게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소위 그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 네네. 소위 이제 데모크라틱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급격하게 그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지금 걱정은 뭐냐면 바이든이 백악관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원에서는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그 현재 공화당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주말 동안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 돼도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번번이 상원에 걸려갖고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상당히 바이든의 파워가 좀 약해지고 시장에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나는 아까 소요 사태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경합주에서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우세를 보이면 당일날 본인이 그 승리를 선언하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 그럼 누가 이긴다 하더라도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총기 제조, 총알 유통하는 그런 유통사들의 주가가 제일 밑에 이게 S&P 500, 검정색이 제일 S&P 500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총기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거의 미국의 대형 기술주 부럽지 않게 상당히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뭔가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불안감이 결국은 있네요. 지금 총알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상태는 아직은 적어도 지금 총기 제조업체나 유통사들의 주가가 말하는 것 자체는 이번 대선의 변동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거다. 그런 우려들이 결국은 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여전히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좀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소요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지표로 알 수 있는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잖아요. 이것도 네.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것도 같은 그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어제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소위 공포지수, 빅스 현물지수는 빠졌는데 사실은 그 빅스 공포지수에 선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물 선물을 이제 봐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어제 그 미국의 12월물 공포지수의 선물 가격은 전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9월 달, 8월 달에 고점을 뚫고 완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소위 변동성 우려, 그러니까 시장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빅스 선물 지수를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것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다. 계속 저 지표를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고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저 궁금한 게 미국에서 그 전기차 테슬라도 올랐습니다만 그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가 올랐는데 오늘도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그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가 있어요.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네네.
세미콘 라이트 이런 종목이 또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로 엮였어요. 이것도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늘은 거로 볼 수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진영, 바이든 진영의 공약을 보면 예. 기존에 지금 미국의 50개 주가 전체가 다 의료용 또는 레저용 마리화나가 다 합법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레저용까지 다 합법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그 백악관을 잡고 나면 네. 이것이 합법화된다고 나면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관련된 ETF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저런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올라가네요. 네네. 전략이 어떨까요? 저런 테마주는.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봤을 때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그 관련된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했을 때 네. 기존에 음지에 숨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네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법화되고 이 음지에 있던 것들이 다 그 양지로 다 끌어나와서 가격이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네네.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좋을 텐데 그 이제 안정화 과정까지는 오히려 단기 급등했다가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테마주가 움직이고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또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보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을지 특히 큰 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계속 8월 달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조심해라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UBS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자기네들 그 계좌에 있는 고객들 적어도 투자 자산이 1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예. 10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을 상대로 이번 그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원이 뭐냐면 보시면 현금 비중을 확대했다, 35% 이상이. 예. 근데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에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방어적인 업종으로, 그러니까 통신업종이나 유틸리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늘렸다라는. 뭐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통신주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 관련된 이제 방어적인 쪽으로. 또 세 번째로는 아예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 갖고 또는 빅스를 산다거나 이런 방어 수단들을 이제 활용한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그 사실은 방어적인, 네. 그러니까 소위 큰 손들은 방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은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주식을 꽉 채워 가지 마시고 네.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변동성에 대응하자라는 것들을 큰 손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있다, 미국에.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그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약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할 때 채권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채권 수요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장기물 국채금리 보면 떨어진다는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수요가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채권 금리가 더 빠지지 않을 만큼 낮아져 있다라는 건 이제 가장 큰 이유죠. 오히려 올라갈 룸이 이제 더 크다라는 거고. 지금 제일 걱정들은 뭐냐면 이제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슈가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섞은 이제 6대4, 60대 40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두 개를 보통 같이 섞어 놓은 것이 장기 수익률이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빠지다 보니까 서로 해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0월 달에 금리가 시장은 안 좋았지만 금리는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 주황색이 실질 금리가 올라간 거고요. 장기물일수록. 네. 저 밑에 이제 회색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금리 자체가 시장은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실질 금리도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다 보고 있는 거고요. 우측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 이것 자체는 내년도에 이제 경기 회복을 보고 배팅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의 우상향, 이건 아까 보셨듯이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악재가 되는 그런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가요.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올라가고 또 실질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주도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앞서 금융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금융주도 사실 어제 흐름 좋았고 또 뭐 간밤
테슬라가 좋다 보니까 지금 LG화학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도 좋고 이러한 현상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미리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기반한 금리 상승 자체가 나타날 때는 결국은 업종으로 나타나면 금융주나 산업재나 소재 쪽에 수요가 분명 있을 거고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현재 이제 앞으로 지금 지난 10년간의 이제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시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가치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 시장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큰 변곡점이 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그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이 뭐냐면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뭐냐면 GDP는 이제 소위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서로 사고 팔면서 생기는 이제 그 이제 소위 경제 국내 총생산이죠. 결국 밑에 통화량으로 나눈다는 거는 손바뀜 얼마나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느냐는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네.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후에 뭐냐면 소위 인플레이션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걸 체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처음으로 보여드린 차트인데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짙은 파란색 선이 M2의 통화 유통 속도의 YY 증가율입니다. 저 붉은색 선은 이제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한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통 하는 그것의 YY 증가율입니다. 과거에는 통화 유통 속도가 우상향 바닥을 찍고 지금 14분기 이후에 거의 3년 반 만에 이제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닥을 찍었는데 네. 그다음엔 8개 분기 이제 2년 만에 찍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거의 지금 6개 분기 1년 반 만에 그런데 이번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시에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고 소위 통화 유통 속도도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에서 원래는 이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오긴 오는데 예. 3년 후, 5년 후 뭐 이렇게 걱정들 되게 밀어놨었는데 상당히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예상보다.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 사실은 그 소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런 것들은 한번 예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금리 우상향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그 미국에서 뭐 제조업 PMI가 2년 내 최고치 경신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PMI가 올라가는 것도 물가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경기 민감해서 제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주 잔고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생산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까는 이제 소비자 물가였는데 네. 생산자 물가로 놓고 와 보시면 글로벌 PMI의 이제 백로그라고 해서 수주 잔고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빨간색 네. 선입니다. 결국은 그걸 따라서 생산자 물가 검정색 선이 후행하면서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로 연동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달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실질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고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 구간과 디플레이션 구간을 크게 지난 한 70년, 80년을 나눠보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최고의 자산군은 뭐니 해도 상품, 커머디티였습니다. 과거에 항상 그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제 붉은색 선으로 S&P GCSI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GSCI라고 그래갖고 이게 글로벌 소위 이제 커머디티 인덱스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글로벌 커머디티 인덱스가 더 이제 그 상품이 더 많이 주식보다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면은 붉은색 선이 내려가는 겁니다. 역대 1970년도 이후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근데 상품이 최근에 뭐 산업금속이 올라갔다, 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예. 장기 차트로 보면 여전히 완전 바닥권이라는 거고 물론 이제 저 안에는 이제 원유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원유와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수요들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 투자가 어찌 보면 향후 10년간 상당히 좋을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유가 좀 섞이지 않은 상품 ETF 투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종별 투자 전략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결국은 지난 10년간 완만한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2% 전후에 인플레이션이 네. 왔을 때 어느 업종이 좋았었느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순으로 시장을 상당히 많이 앞서갔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 제 맨 위에 있는 게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순입니다. 지난 아마 한 달 3개월 정도 놓고 보시면 한국이나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순으로 지금 그 업종 수익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시장의 큰 변곡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어제장에서 LG화학, 신한지주,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순매수했고요. 오늘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솔루션은 오늘장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또 어제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카카오, 만도, LG전자, LG생활건강, 신풍제약 순매수를 했는데 이 가운데 만도와 LG전자 그리고 신풍제약 주가 흐름 좋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은 어제장에서 신한지주, 롯데케미칼, 오늘 소재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죠. 현대차, KB금융, 포스코 순매수를 했고요.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현대차는 보합 수준이네요.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샀고요.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NC소프트, 이마트도 오름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솔루션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어제 하루 만에 2,300선이 회복이 됐고요. 오늘장에서 보합 흐름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이상 올라가면서 2,327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1.3% 상승세입니다. 814.08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3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